그리움의 계정을 찾아서 제2권 불장난의 귀재인 꼬마 악동들. 어린 시절 가장 흥미진진한 놀이는 불장난이다. 제방뚝에서 마른 쇠똥에 불을 붙여 크게 돌리면 쇠똥은 빨간색으로 타들어간다. 좋은 불쏘시개가 되어 여기저기 낙동강 제방의 뚝을 태운다. 처음 작은 면적을 태울 때는 진화가 쉬웠지만 타는 면적이 클 때는 쉽게 진화가 되질 않는다. 주위에 있는 녹말을 주워다가 연신 휘둘러 보지만 진화는 쉽게 되질 않고 속수무책이다. 이때 최선의 방법은 36개 도망을 가는 것이다. 제방뚝만 탈 때는 별 문제가 되질 않지만 인근의 밭으로 불이 번져가면 사단이 나는 것이다. 쇠통의 경우는 조금 가지고 놀면 불기운이 오래가지 못해서 금방 식상해진다. 제방뚝 넘어 낙동강변으로 간다. 여름에 강물에 밀려온 온갖 쓰레기들이 있고 낡은 운동화도 줍게 된다. 겨울에는 건조할 때라 마른 운동화를 태우게 되면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붉은색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신나게 불장난을 하고 나면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넘어간다. 추위보다는 밤이 무서워 얼른 동네 꼬마들은 각자 집으로 간다. 그 당시는 오늘 뭐하고 놀았는지 부모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정말 부모님이 몰랐을까? 손과 얼굴은 온갖 금덩이로 칠한 것 같고 옷에서는 탄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들은 얘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불장난을 하는 것인가?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본다. 불장난에 재미를 붙인 것인지 그 당시 시골집 작은 방과 쇠죽을 끓이는 부엌이 붙어 있었는데 이곳에는 가을 추수하고 말린 지푸라기 더미와 마른 복숭아 가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꼬마들의 호기심은 멈출 줄 몰랐다. 친구 중 한 명이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고 바로 실행을 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큰 불이 난 것이다. 도저히 꼬마들로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김없이 도망을 간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있는 당산낭골 언덕 위로 올라간다. 이윽고 마을에 큰일이 나면 알리는 스피커에서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누구네 집에서 큰 불이 났으니 물바구니를 가지고 불이 난 곳으로 오셔서 진화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제 우린 모두 죽었다. 집 전체를 모두 태우게 생겼으니 각오는 하고 있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협조로 불은 금방 진화가 될 수 있었고 부엌벽과 천정에는 검게 변했다. 내가 식량불을 켜지는 않았지만 죄책감은 오래간다. 빨리 도망을 갔기에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아 야단을 맞지는 않았다. 과연 어른들이 몰랐을까? 지금도 시골집 작은 방 아궁이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고 벽과 천장에 그을린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아무리 호기심이 많은 꼬마들이지만 이건 좀 심했다. 그날 진화에 도움을 주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의 방화범은 이 동네의 꼬마 악동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실직고를 합니다. 고생을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영면하십시오. 그리움의 예증을 찾아서 제 2권은 계속됩니다.